이 영상은 로버트 C. 마틴의 저서인 클린코드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클린코드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드를 짜면서 주석 많이 다시죠? 주석은 보통 코드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충해 주기는 하지만 클린코드 관점에서는 주석이 필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좋은 코드에는 주석이 필요 없는 거죠.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주석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코드로 표현 못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법적인 주석입니다. 계약 조건, 라이센스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혹은 참고가 필요한 사항들이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코드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를 설명하거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주석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코드를 잘 만든다면 이 또한 생략이 가능할 거예요. 다만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주석이라면 느낌이 다르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경고하는 주석들은 종종 효율적입니다. 경고 중에는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을 가리키는 투두 주석도 있겠습니다. 넌 이것을 반드시 구현해야 한다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이런 경고도 있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같은 주석 말이죠. 즉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것처럼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주석들은 적절히 쓰면 좋다고 봐요. 이 외에도 코드로는 그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기 어려운 공개 API의 자바독스 같은 것도 꼭 필요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공개 API라면 자바독스 같은 것이 필요 없겠죠. 그럼 나쁜 주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이 방금 이야기한 것의 반대에 해당하는 주석들입니다. 주절거리는 주석, 같은 이야기를 중복하는 주석, 오해할 여지가 있는 주석, 의무적으로 다른 주석, 너무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는 있으나 마나한 주석, 이러한 주석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이력을 기록하는 주석은 예전에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같이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잘 발달된 시대에는 불필요한 주석이죠. 마찬가지로 저자를 표시하는 주석, 주석으로 처리한 코드 역시 불필요한 주석입니다. 영상 처음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함수나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주석을 달 필요가 없겠죠. 위치를 표시하는 주석이나 루프문, 조건문에 닫는 괄호에 다는 주석, 전역 정보를 전달하는 주석은 코드 구조나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사항이죠. 이외에도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주석이라든가 주석과 코드의 관계가 모호한 케이스라든가 HTML을 사용한 주석, 함수 헤더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고 코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니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내용은 진짜로 짧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식 맞추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덴테이션이나 포맷 다들 잘 아시죠? 주석처럼 코드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식이란 문단 나누기, 들여쓰기 같은 요소라고 보면 될 거예요. 단순한 엔터키 몇 번으로 코드의 문맥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들여쓰기만 잘해도 루프문이나 조건문의 시작과 끝을 잘 알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효과를 얻고 싶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이 일관되게 맞춰야겠죠. 클린코드에선 코드를 신문기사처럼 쓰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표제가 나와야 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앞에 요약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읽어 내려갈수록 세세한 사항이 나와야 좋은 구성입니다. 덧붙이면 너무 길어도 안 좋죠. 코드 매트릭 같은 정적 분석에서도 클래스 하나의 크기는 500라인 안쪽으로 구성하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길어진다면 여러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게 좋겠죠? 정말 사소한 팁이지만 빈 행을 적절하게 쓰는 것도 가독성을 크게 늘려줍니다. 개념이 바뀌면 빈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죠. 세로 밀집도는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밀접한 기능끼리 모여있는 게 좋고 변수는 사용하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맨 처음 혹은 맨 마지막에 두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함수에서 참조하게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제일 찾기 좋은 위치에 둬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면 두 함수는 세로로 가까이 배치하는 게 좋고, 호출하는 함수를 먼저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말이죠. 세로 이야기를 했으니 가로 이야기도 해야겠죠? 세로로 500라인이면 가로는 몇 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모니터에 한 번에 보이는 글자 수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옛날 홀러리스는 80자 제한을 주장했지만 요즘처럼 큰 모니터를 쓰는 시대에는 100자나 120자 정도로 제한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가로와 관련해서는 밀접하지 않고 나뉘는 요소는 공백을 통해 구분하고, 밀접한 요소는 공백을 주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로 정렬 같은 불필요한 요소는 제외하고, 계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들여쓰기를 사용하며 비어있는 루프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 사실 가로 형식은 IDE에 리포맷을 쓰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형식 맞추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팀적 합이겠죠. 그래야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고치더라도 일관된 스타일이 유지될 테니 말이죠. 오늘은 주석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짧고 분명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석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달지 말자. 주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코드를 깔끔하게 다듬자. 코드가 잘 읽힐 수 있도록 형식을 잘 맞추고 우리 팀만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고 계실 만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규로 지키고 있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건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칙들이 조금 더 확실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잘 안 달고요. 리포맷은 IDE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다 보니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SR 코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